전체 집합 U 확인하시고요. 그 20 이하에 시작할게요. 전체 집합 U는 20 이하 자연수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부분 집합 고려하시는 거고, 그 전체 집합 U를 그냥 이제 20 이하 자연수로 고려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 A랑 B 이제 집합 생긴 꼬라지를 보니까 A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1, 3하고 A-1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원소 나열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 자, B는 A 제곱 마이너스 Z 4A, 그 다음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A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죠. 중간 이거 그냥 A 값을 고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골라야 되는 문제고, 그 주어진 조건 갖다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의 형태가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연산의 형태는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합집합, 교집합만 어우러져 있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38이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조건이신 거고, 그죠? 어떻게 좀 이제 해볼까요? 그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이제 이 식을 갖다 좀 다루시는 방법은 이제 뭐가 되냐? 첫 번째는 이제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교환 법칙을 조금 한번 써보면 이제 교집합은 교환 법칙을 다 성립하니까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비교집합 A 여러 볼 수 있죠. 그렇게 치면은 그 앞에 부분을 이제 뭐라고 인정할 수 있냐면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이제 이건 차집합의 느낌으로 바꿔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앞에 거는 A 차집합 B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거는 똑같이 본다라고 치면 이것도 교집합의 여집합이므로 얘를 B 차집합 A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자, 저 위에 있는 말이 A 차 B 합집합 B 차 A라고 읽혀져요. 그죠? 그리고 얘는 이름이 있었어요. 대칭차집합. 이렇게. 자, 대칭차집합이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거다. 이렇게 일단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 그 이제 얘 대칭차집합이 뜻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어디냐 하고, 저희 확인을 좀 해봐요. 그러면 이제 벤다이어 그려놓고 일단 안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데, 벤다이어 그려놓고 일단 이제 대칭차집합이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이 교집합 부분 제외하고 여기랑 여기입니다. 지금 그죠? 이 두 부분에 대한 이제 정보고요. 생각을 해보면 이 일선이 조금 독특한 건 이제 뭐냐면 이 대칭차 부분에 1하고 3이 들어있는데 그 얘네들은 지금 어디 있는 원소냐면 여기 1하고 3 A에 보여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이제 A 쪽에 있는 원소들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생각이란 걸 해봤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대칭차집합이라는 영역은 이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랑 오른쪽에 이 부분인데 그 저 흰색 부분 영역에 이 원소들 3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1하고 3은 A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A에 있으면서 저 대칭차 영역에 있으려면 1하고 3이 일단 무조건 어디 박혀 있어야 돼.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느낌이. 그죠? 느낌이 일단 이제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저 A-1이 이게 이제 어디 있어야 될까요? A에는 들어있지만 대칭 차집하면 잡히지 않아야 되는 이제 원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A-1이 이렇게 일단 들어가셔야 되고, A의 상황은 저런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까지 해석이 됐죠?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그럼 이렇게 좀 이제 생각도 이제 연결이 되지 않냐? 봐봐. 얘네들은 A에서 나왔지, 그치? 그럼 얘 뭘까? 얘 뭘까? 대칭차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따져봐.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는 확정적으로 1, 3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맞습니까? 확정적으로 저기 1, 3만 들어가야 돼요. 더 이제 이상한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는 A를 이미 결정했어. 그러니까 A 쪽에 있는 이 부분은 원소가 다 일단 들어간 겁니다. 자리에 맞게. 그죠? 남은 부분이 어디 있어요?
남은 부분은 여기잖아, 그치? 얘가 B에 있는 원소여야 하는 거고 일단 B 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굳이 있다라고 치면 B 차집합 A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8을 갖다 집어 넣어야지 문제 상황과 이제 맞는 거죠, 그치?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풀이 과정은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8이라고 하는 원소 형태로 좀 주목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A랑 B라고 하는 것도 겹치는 원소가 하나는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 이걸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얘가 결국 교집합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A-1과 같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고, 두 번째, B의 원소 중에 하나는 무조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8이어야 돼. 이렇게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두 개의 풀이 과정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일단 관점만 이렇게 잡아서 가는 거니까. 자, 1번 어떤 걸로 잡아서 갈래? 일단 첫 번째 방식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교집합의 원소가 A-1이니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A-1이어야 돼.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같다라고 놓거나 이렇게 같다라고 놓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야 되고요. 두 번째, B에는 8이 무조건 있어야지. 그럼 얘가 8이거나 얘가 8이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안 생깁니다. 그죠? 우리가 좀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8 쪽으로 제가 풀이를 써드릴게요. 일단 8로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 자, 저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이라고 적혀있는 저 부분의 원소가 8이다. 첫 번째 경우를 먼저 따져요. 이렇게 제가 8인 경우 이걸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4a, 자, 8 넘어오시니까 마이너스 15까지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요. 그죠? 맞죠?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결국에는 내가 따져야 되는 부분집합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22야 자연수에서 나오니까 얘네들은 결국 다 자연수여야 하는 거고요. 그죠? 자연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좀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를 좀 고려해보시면 어떻게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근 형태가 정수 형태가 나올 리가 없다. 그럼 자연수일 리가 없죠. 일단 A 값이 이제 정수 형태가 아니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수근 A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근 A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수근 A가 존재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인수근 A가 좀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요. 그죠? 맞습니까? 돼요? 여기까지? 그럼 두 번째는 결론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지 않았나? 얘가 8이 되는 경우는 A가 없어. 그치? 그럼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 두 번째? A 플러스 2가 8이면 되죠. A 플러스 2라고 하는 요게 8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 이제 A 값은 6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정답 좀 골라볼까요? 일단 몇 번에 보여요? 2번에 보이시죠? 정답은 6입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두 번째 279번. 79번 문제는 뭐 하는지 좀 봅시다. 79번은 벤다이어 보는 거네, 이제. 자, 다음 집합의 관계를 만족할 때요. 포함 관계를 벤다이어로 좀 표현해 볼래? 저랑 연산 한번 계산 좀 해보죠. 네, 이거 내가 지금 집합 가지고 연산을 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약간 무슨 느낌이랑 같냐면 그냥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더하기 빼기 연산 알려주는 느낌이랑 약간 유사합니다, 그죠?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연산에 대해서 좀 그래도 이제 풀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기초적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결론은 심플합니다. 우변의 것과 왼쪽에 있는 것들이 집합이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근데 왼쪽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제 식을 갖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보니까 특별히 안쪽에서는 해야 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명확하진 않으니까 자, 연산을 하겠다는 것은 차집합이나 뭐 이런 이제 여집합으로 묶여 있는 이런 집합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싹 풀어. 그러면 첫 번째는 시작할 수 있는 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A 차집합 B 같은 경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일단 합집합하고
자 여기 그냥 무슨 법칙 한번 써볼까? 그렇지. 드 한번 써보면 되겠죠. A의 여집합, 교집합에 자 B의 여집합 이렇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A의 여집합 있으니까 자 풀이 과정 그냥 한 줄 한 줄 적는 거 잘 따라와. 알겠지? 이게 네가 못하면 일단 네 거 아니면 일단 답이 없어. 알겠지? 보면 이해하겠지 물론. 이해하는 것과 본인이 스스로 아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당연히 나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줄 한 줄 잘 꾹꾹 눌러서 써드릴 테니까 잘 좀 따라와.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여집합 바꿨고, 그러니까 이제 차집합의 표현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드모르간 한바탕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찌할까를 모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 이제 분배 법칙 쓰면 딱 좋을 것 같은 게 여기까지예요. 그 교집합 B의 여, 교집합 B의 여, 자 이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개하는 타입이 아니라 반대로 인수분해해서 묶어내는 타입 약간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자 얘가 연산 뒤쪽에 있으니까 뒤쪽으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는 자 이렇게 하겠죠. 자 뒤쪽으로 교집합의 B의 여집합으로 싹 다 묶어내실 거고요. 이렇게 맞죠? 그럼 남는 것들을 안쪽에다가 채워 넣으면 돼요. 이거는 인수분해 원리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전개의 반대니까. 그럼 남는 게 뭐냐? 이제 A 남고, 그 다음에 연산은 합집합 남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남아요. 이렇게 해요. 정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끝 여기까지. 그다음 바깥쪽에 자 합집합의 A의 여는 자 B의 여.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해석을 해보니까 자 A인 것과 A가 아닌 것의 합집합 이게 뭘까요? A인 것과 A가 아닌 것을 합집합 뭘까요? 전체 집합 U 전체 집합이 나온다. 그럼 전체는 제일 큰 놈이야, 이제? 그럼 교집합하면 뭐 나와? 그냥 교가 나오는 거야. B의 여집합이 U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중에 B의 여집합만 딱 교집합시키면 B 여가 그냥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자 U 이제 전체 집합 U 교집합 B의 여니까 그냥 뭐가 나옵니까 이거? B의 여집합 나오는 거죠. B의 여집합이 U의 부분집합이니까 당연히 그치? 더 작은 놈이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왼쪽 끝나지 않았냐? 그럼 이제 내가 정리하는 건 뭐냐면 왼쪽 집합 그냥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B의 여집합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에 자 A의 여, 자 그리고 우변에는 B의 여집합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해석해야 돼요. 합집합을 했는데 B의 여집합에다가 뭔가 원소를 합집합을 한 건데 도로 자기가 나왔어. 이건 첨가는 원소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A의 여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를 B의 여집합이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합집합을 하더라도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방금 사용한 개념이 뭐지? 방금 사용한 게 이 개념이야. A가 B의 부분이면은 A가 자 B의 부분이면은 자 이거면은 뭐가 성립하는 거야? A랑 합집합 B를 하면 큰 놈이 나와요. 이거 쓴 거예요. 오케이? 이건 암기가 아니야. 알겠지?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야. 됐습니까? 암기가 아니라 읽기야. 알겠지? 읽고 관계 파악하는 거야. 뭘로 파악해? 이게 뭘까는 당연히 벤다이어로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됐습니다. 결론이 뭘까? 자, 따라서 자 B 여집합 합집합 A 여를 했는데 B 여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은 누가 더 큰 집합이냐면 B의 여집합이 더 큰 집합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A 여집합이 자 B의 여집합의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거 성질 뭐지? 양변 여집합 취하면 방향이 바뀌어. 호환 관계가 방향이 바뀌는 거지. 따라서 한 번 더 해석하면은 B의 여집합이 더 컸으니까 이거는 양변 여집합을 취하면 B가 A의 부분이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써져 있는 이 말을요, 네가 한 번에 이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지?
저기 적혀 있는 저 말을 한 번에 저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연산을 몇 번 해가지고. 그렇죠? 이 과정이 중요한 거지 않을까 싶어. 그 결론이 이거야. 문제 조건은 그냥 A, B는 A예요. 부분집합이다. 이게 문제 조건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번에 해당할까? 지금 1번에 보이지? 부분관계 있는 거고 A가 B에 지금 B가 A에 쏙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에 제 벤다이어 그려야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은 좀 최대한 좀 자세하게 좀 적어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가보죠. 몇 번이냐면 82번 볼게요. 282번. 자, 282번 보니까 자,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새로운 연산을 갖다 정의한다. 야, 이거는 그냥 덧셈 뺄셈 대입하는 그 연산 문제랑 똑같은 거야. 어려워하지 마.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건 사실 대입이 아니라 이런 거지. 이런 거 맞아? 이런 거라고 믿어요. 대입부터 안 되시는 분들은 할게. A, 1, B. 이 기호가 뜻하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연산을 해 라는 거지. 자, 다음과 같은 연산이 뭐냐? 자, 앞에 거에 여집합을 취한 다음에 뒤에 거랑 합집합을 해. 됐어? 제가 앞에 대입되는 것과 뒤에 대입돼야 되는 집합을 구별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시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교집합을 하는 건데 이제 뒤쪽의 집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앞에 거에다가 합집합을 해 뒤에 거에 여집합을 이라는 소리야. 그치?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이거는 뭐 조건에서 뭔가를 더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되는 게 보이나? 일단 연산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연산 쉽지 않은데 잠깐만요. 여집합 취하면 뭔가 없는 이득이 있나요? A 교집합 B 여로 가면서 A차 B A차 B 교집합 B차 A 연산으로 좀 간단히 보면 좀 좋을 것 같은 게 이렇게 볼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이걸 연산으로 좀 가르쳐 드리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산으로 보는 방향은 조금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볼게. 첫 번째는 이렇게 하죠. 그 드모르간 법칙 쓸 건데 둘 다 여집합이 있을 때만 이제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A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으로 가기 때문에, 그지? 굿해요. 이제 둘 다 있을 때만 쓰는 법칙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바꾸고 얘 반대로 바꾸고 얘 반대로 바꿔서 바깥쪽에 여집합으로 싹 묶어내시면 끝입니다. 됐죠? 이해했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해.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습니다. 이거. 자, 두 번째는 여기다가 이제 교집합을 취하는 건데 안쪽도 마찬가지야. 이쪽도 드모르간을 한바탕 쓸 거야. 그러면 반대 합집합의 반대는 교죠. 반대 B의 여집합의 반대 이렇게 여집합 각각 취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여집합으로 싹 다 묶어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럼 이러고 봤더니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 안쪽 집합은 해석이 되기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차집합 쪽으로 바꿔서 일단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쪽 뒷부분은 자 일단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비교집합 A 여로 바꿀 수 있고요. 그걸 다시 이제 차집합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뒤쪽 부분이 아까 했습니다. 대칭 차집합 이거 체크하실 때 한번 했죠. 자, B 차집합 A로 일단 이제 확정이 되면서 자 이제 결론. 자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더라? 일단 첫 번째 A 차 B의 여집합, 자 교집합에 B 차집합 A의 자, 여집합으로 일단 정리가 된다. 그런데 얘는 드모르간을 또 쓸 수 있어. 드모르간을 또 쓸 수 있어. 첫 번째, 자 A 차집합 B 반대예요. 여집합 없어졌죠. 그 다음에 합집합에 B 차집합 A에 바깥쪽으로 여집합으로 묶여. 그러면 안쪽이 뭐라고 읽혀져? 다시 한번 안쪽에 집합의 이름이 대칭차. 대칭차집합이라고 읽혀지고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이해되시나? 벤다이어로 확인하자면 이거. 벤다이어로 확인을 잠깐만 하자면 대칭차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인데요. 흰색 부분이 대칭차야 지금. 근데 이거의 여집합을 취하겠다는 건 당연히 전체 집합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니까 흰색 부분만 제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남는 부분이 얘라는 건데 그게 어디냐면 자 첫 번째
교집합 부분하고 바깥쪽 빠져나가는 부분 있죠, 여러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기요. 됐죠? 그래서 저 연산이 뜻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거. 우리는 문제 풀게요. 자, 기억부터 확인해 줄게요. 왼쪽 살짝 지고 여기다가 확인. 자, 확인은 좀 어떤 방식으로 해드릴 거냐면 그냥 진짜 대입해서 그냥 계산을 떼내고 볼게. 그러니까 벤다이어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 연산 자체의 결과가 너무너무 복잡하게 나옵니다. 벤다이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간단해요, 그죠? 교집합이랑 게 바깥쪽 완전 다 빠져나가는 부분인데, 그지? 연산, 그러니까 벤다이어 그림 자체로는 이제 쉽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연산으로 그냥 푼다,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부터 확인을 좀 할게. 첫 번째는 뭐부터 확인하시면 되냐면, 항상 같은 집합을 갖다 고려하자. 그럼 이제 저거 그냥 간단히 하라는 거지. 자, 첫 번째, 자, 이것도 연산 문제입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뒤쪽 집합을 공집합으로 줘버리네. 그 다음에 다시 그거랑 한 번 더 연산, 안쪽에 U랑 연산 이렇게 가요. 그죠? 자, 그럼 나 이렇게 간다. 자, 따로따로 봐야 돼. 알겠지? 자, 2번. 풀이에 대한 전략이 없는 것들은 제발 수학은 보이죠. 그렇게 공부하면 어디서 포기하는 거 고1 때 포기하게 돼요. 오늘 내신 올라가서 해봐. 고등학교 때 이제 올라가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고1의 3분의 1 정도가 수학을 포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상 그 이제 좀 뭐라고 그러지? 그 중등교과 과정 안에서 너희들이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실질적으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수학에서 얻어가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생각해? 전 딱 한 3가지 정도라고 보거든요. 당신들이 지금 저랑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좀 이제 스스로 학습해야 되는 것들. 수학 내용적인 것만이 아니야 사실. 이렇게 내용적인 것만이 아니야 사실. 너네들이 수학 내용적인 부분을 나한테 배우려고 학원을 다닌다면 이 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지. 왜? 세상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내용적인 부분을 배우려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한테 배워야지. 맞아요? 교수님도 있고. 맞아?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맞아? 그러니까 이 내용적인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그죠?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 풀이 과정 안 쓰는 것들은 일단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 맞아? 첫 번째, 풀이 과정을 안 쓰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알겠지? 예전에 이제 가르치는 학생이 1년 중에 1명 정도 있어. 오케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굉장히 적은 거죠. 제가 1년에 보는 학생만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명이면 1000분의 1입니다, 확률이. 오케이? 1명 정도 있어. 내가 웬만하면 풀이 과정 안 쓰는 사람들은 진짜 뭐라 많이 하는데 풀이 과정을 안 쓰는데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라 안 해요. 얘네들은 그냥 풀이 과정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을 조금 이제 딱 휘어서 딱 들으면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은 풀이 과정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왜 풀이를 안 쓰니?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제. 오케이? 이 반응도 있어. 중학교 3학년이라고 볼 수 없는데 약간 3년 동안 뭐 하신 거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분 분명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니네들이 1학년이 아니잖아. 1학년들이 풀이 과정 못 쓰는 건 당연하죠.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는 3학년이란 말이야. 3학년에 중간기말 작년에 2번씩이나 봤잖아. 1학기, 2학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학을 하는데 풀이 과정을 안 쓰니까 너 제발 풀이 과정 좀 써라라고 피드백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케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얼마나 1년 동안 나태하고 게으르게 삶을 보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인 것만 이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비록 공부하는 거지만 그 인생에 저는 이제 너네들 학생들이잖아요. 맞죠? 그 인생에 이제 공부가 몇 시간 정도에 해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는 시간 3분의 1 빼고 나머지 24시간 중에 3분의 1 빼면 16시간 남잖아요. 그러니까 16시간 중에
진짜 100번 양보해서 절반만 공부한다고 쳐봐. 그럼 네가 8시간 해야 되거든? 니네 그것도 안 하잖아. 그지? 맞아? 하루에 8시간 공부한 사람 있어요? 난 솔직히 없다고 보는데 학원 다니는 건 네 공부가 아니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냐 이걸 따졌을 때 맞아요? 그럼 8시간 100번 양보해서 그 8시간의 절반이라도 하자 라고 한다면 4시간 맞죠? 그냥 그런 거야. 그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이제 쏟아 부어야 되는 것들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시간을 쏟지 못하고 이상한 거에 빠져 있죠. 맞아요? 주변에 이제 노는 친구들이 많죠. 맞아요? 주변에 노는 친구들이 많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말 다행이구나. 쟤네들은 놀아서. 나는 공부하니까 정말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중학생이니까 와닿지 않겠죠? 고등학교만 올라가 보세요.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진짜 주변에 친구들 진짜 빡세게 공부하는 친구들 봐봐. 맞아?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럼 걔네가 그게 나쁜 거냐? 아니야, 니들이 나쁜 거야.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게 나쁜 거라고. 오케이? 그것들은 그 공부 안 하는 것들은 꼭 나중에 후회해요. 후회하고 나중에 이제 어른 돼서 이제 그때 왜 공부 안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결국 남 탓을 하지. 맞아? 우린 그러지 말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풀이 과정을 좀 신경 써서 쓰셨으면 좋겠고 그 세 개 중에 하나야. 풀이 과정.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보다 이 개념을 이제 사실은 놓치는 개념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너희들도 이제 느끼지. 맞아? 어떤 부분에서는 대답이 제일 잘 나와. 난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대답을 하도 안 하길래 처음에는 그냥 반항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 너무 대답을 안 하길래 아니 그냥 산수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 인수분해 되니라고 물어봤는데 이 정도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대답을 못 하는 거면은 반항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진짜 몰랐던 거죠.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 난 이제 그렇게 믿기로 했거든. 내가 믿는 게 맞죠? 아는데 대답 안 하고 막 일부러 막 그러는 거 아니지? 아리까리 하니까 이제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 겁니다. 그냥 판단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수업 중에 물어보는 개념. 너가 조금이라도 그 느낌만 알면 일단 충분해. 오케이? 느낌도 아예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악습관 버려라. 알겠지? 습관 잘 잡으세요. 오케이? 이 습관이라는 단어에는 엄청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그치? 일단 첫 번째 뭐 개인마다 기준은 틀리겠지만 저는 일단 이제 살아가면서 시간은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이란 말도 굉장히 내포된 의미가 많죠. 맞아요. 일단 당신들이 굉장히 좀 습관 중에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시간을 잘 안 지켜요. 첫 번째.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라든지, 오케이? 야, 수업 시간이 12시인데 12시보다 늦게 하면 무슨 이유가 있어. 그치? 그냥 네가 잘못한 거지.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두 번째. 야, 과제를 안 해오면 그냥 안 해온 거지. 무슨 핑계가 필요해. 그냥 네가 잘못한 거지. 이해됐지? 오케이? 그런 거야. 느낌이야.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풀이 과정, 개념, 습관 이 정도를 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좀 챙겨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글쎄,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풀이 과정 적는 거는 일단 3학년 들어와서는 저는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3학년 올라와서 풀이 과정 안 좋은 것들은 일단 학원 다 끊었고, 왜냐면 공부 자세가 안 되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못 붙이고 나가죠. 성취도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3학년은 나는 이제 풀이 얘기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있어. 좀 알겠지? 내가 이제 은연중에 그냥 얘기는 안 하는데 네가 잘 알잖아. 그치? 자기 자신이 잘 알잖아. 이거. 내가 수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가는 본인이 잘 알잖아. 내가 구태여야지. 잔소리 안 하더라도. 그치?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 좀 기분이 물려서 하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건가?
연산 좀 해볼게요. 그냥 이제 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 맞춰서 자리 맞춰서 그냥 A, B 값 집어넣으시면 돼요. 나머지 거는 이제 변동하지 마시고. 자 1번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첫 번째 거 따로따로 가셔서 마지막에 그 따로따로 나온 것 끼고 다시 한번 연산 치셔야 돼요. 그래서 얘부터 좀 지금 진행 좀 하고 얘부터 좀 구해보자. 그러면은 이 자리를 그냥 갖다 박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이제 앞에 거 A 여집합 나오고 그다음에 합집합에 공집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교집합에 자 A에 합집합에 공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제 그러니까 앞에 밑자고 해놓은 게 사실 좀 날리기 좀 이제 애매하네요. 이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연산을 대입해서 다시 연산을 치는 것은 그러니까 불필요할 것 같아. 불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마지막의 결과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지막의 결과를 이게 어차피 이거죠. 오케이? 됐어요? 마지막 결과가 어차피 내가 지시하고 있는 이 연산 아닙니까?에 주목하면 저거를 구태여 첫 줄에다가 집어넣고 다시 연산을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고 읽겠다는 거야. 그래서 중간 과정 딱 생략하고 자, 이 식에서 그냥 앞에 거 뒤에 거 바로 집어넣고 계산할게요. 여기 쉽거든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 A 차집합에 공집합에 자, 합집합에 자, 공집합에 차집합에 A를 갖다 한 다음에 그것의 여집합이거든요, 일단. 맞죠? 어차피 위에 거 정리하고 내려오면 만나는 게 저거야. 어차피. 그지? 이걸 정리해가지고 결과를 여기에 얻었고요. 이거를 가지고 푸는 거야. 이해되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첫 번째 A라는 집합에서 공집합을 제외하면 제외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A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냥 A야. 공집합을 제외해야 되는 건데 공집합이 그냥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제외되는 원소가 없는 거고. 두 번째 연산 그대로 합집합 가져가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여기도 또 해석이 중요하네. 비어 있는 집합에서 A 원소를 제외. 그럼 어차피 공집합이야. 그지? 애초에 비어 있는 집합에서 뭐 제외할 게 없는데 뭘 제외를 해요, 그죠? 그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고 거기에 바깥쪽 여집합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몇 가지 이해되셨나? 그럼 안쪽 것만 해석하면 끝납니다. 첫 번째 A 합집합, 공집합은 그냥 뭐야? 그냥 비어있는 집합을 합집합 해봤자 그냥 자기들 아시겠죠? 그렇죠? 어떻게 읽혀집니까? 이렇게 읽혀지네요. A의 여집합이네요. 그냥 얘는 이제 해석해볼 때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냐면 뭘 해석해봐 그냥 몰라. 답이 돼야 안 돼. 얘랑 항상 같은 집합을 갖다 찾으세요. 그 마지막에 얻은 결론이 그 A의 여집합인데 있어 없어? 거기 없네. 1번 푼 거죠? 2번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뭐로 결정이 난 거야? A 여집합으로 결정이 난 거야. 여기까지 됐지? 됐어? 두 번째 2번 풀게요. 2번은 자 여기 이어서 풀게. 2번은 마찬가지로 얘를 하는 건데 똑같이 정리한 식에다가 집어넣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B에서 자, 차집합 U를 한다. 그 다음에 합집합 전체 집합에서 차집합 A를 한다. B죠 여기. 자 B를 한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의 여집합을 취한다. 자 첫 번째 B에서 전체를 갖다가 제외를 하면요 얘가 공집합이에요. 됐습니까? B에서 전체 집합을 제외하면 그냥 공집합이에요. 없죠 당연히. 두 번째 그럼 얘도 좀 중요하네. 해석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전체 집합에서 B에 있는 원소를 제외하면 B가 아닌 것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B가 아닌 것들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원래 공식상 이런 거 있죠? 자,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 것은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하는 원래 집합 연산 중에 공식이 있습니다. 저거.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말을 해볼게. 앞에 거는 공집합이고 뒤에 거 뒤에 여집합을 합집합한 거니까 공집합과 합집합한 거는 그냥 자기 자신 나오죠. 그래서 자 결국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고 바깥쪽에 여집합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B가 되는 것 같아요.
됐죠? 뒤에 건 B입니다. 그치? 그러면 결론이 뭘까라고 따졌을 때 여기 연산 그냥 친 게 B의 여집합이 되고 나는 다시 얘랑 얘를 다시 연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치? 됐나? 그럼 마지막에 3번에다가 3번 여기다 하겠습니다. 벤다이 어차피 안 쓰니까요. 자, 여기 지우고 여기다 푸겠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나는 결국 이걸 풀어야 되는 거다.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가지고 이걸 다시 연산쳐서 간단히 해야 되는 거다. 위에 거에다가 바로 집어넣죠. 저희.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좀 뭐가 편할까를 갖다 고려했을 때는 글쎄요. 그냥 편한 게 없어. 일단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풀 때 이제 1번하고 2번을 풀 때는 내가 이걸 사용했는데 여집합을 갖고 있는 모양에서는 이걸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 그치? 이거 어차피 또 연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바로 집어넣어. 자, 적절하게 그냥 두 가지 활용하는 거야. 이거랑 이거 그냥 두 개 중에 편한 거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연산 같은 경우는 여집합 둘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차집합과 조합이 안 좋습니다. 원래 계산상. 왜냐면은 차집합의 핵심이 뭐예요? 차집합은 연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 연산 편하게 뭐로 고친다? 교집합이 나오게 고친다가 사실 이 공식의 핵심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차집합으로 묶어낸 형태이기 때문에 여집합을 다룰 때 당연히 불편하다는 거야. 이거 풀 때도 어차피. 그치? 그럴 때는 그냥 첫 번째 거 사용하시는 게 많이 편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거에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모양은 주어진 집합의 이제 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 갈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잘 따라와. 그냥 바로 갈게. 설명 이제 조금 생략할게. 여기. 이 앞에 거에 여집합이 들어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앞에는 A의 여집합에 여집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A로 처리가 되는 거죠. 됐죠? 두 번째. 여기다 이제 합집합을 하는 건데 뒤에 거와 그냥 합집합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B의 여집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앞에 게 그냥 들어오고요. A의 여집합이 그냥 들어오고요. 자, 여기다가 합집합해요. 뒤에 것에 여집합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 여집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B가 오죠. 이거 훨씬 간단하잖아. 그죠? 맞아? 그러니까 여집합이 있었기 때문이야. 일단 모양. 그죠? 그럼 쟤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 분배 법칙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공통으로 이제 묶이는 부분이 없고요. 일단 불편하네 연산. 자, 얘를 차집합으로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나? B차 A. 부분관계를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자, 부분관계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부분관계를 따지는 걸로 바꿨냐면 얘는 지금 뭐 연산 더 할 게 없어요. 분배 안 되지 일단. 분배 안 되고 그 다음에 드모르간 써가지고 바깥쪽에 이제 여집합 뺀 다음에 다시 안쪽을 차집합으로 묶는 것은 그냥 얘야. 얘 나와 그냥. 이거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부분관계를 좀 따졌을 때 그냥 어차피 이제 집합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벤다이어에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냐, 어디랑 부집합을 하라는 거냐, 이거를 좀 확인해 보라는 거지. 이제 확인 좀 해볼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잘 따라와. 여기 앞에 거 얘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주황색. A랑 합하는 거니까 A는 무조건 포함돼요. 그죠? 그러니까 A는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고, 잘 따라와. A는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B의 여집합 부분을 합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B의 여집합 부분까지 싹 합집합이 돼요. 이렇게요. 이게 지금 주황 색깔이에요. 이해되지?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하나 더 그려서 이렇게 하나 더 그려서 여기다가는 저 오른쪽에 있는 집합 따져볼게요. 오른쪽에 얘는 반대지. 얘랑 구조상 약간 느낌은 비슷하고 여집합만 바뀌어있잖아. 그지? 얘 어딜까? 이쪽만 제외하고 이 B랑 어느 부분이에요? B 합집합이랑 A 제외한 부분이 자, 다 합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셨나? 이게 지금 초록색 여기. 그럼 얘랑 얘를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시 겹쳐. 교집합이니까, 그지?
그럼 주황색 부분하고 이 부분이 겹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만 남아? 어디랑 어디죠? 일단 교집합 부분하고요. 여기 겹치는 거 여기랑 어디? 바깥쪽. 합집합의 바깥쪽. 합집합 부분의 바깥쪽 여기. 이해되지? 여기가 겹치. 그치? 그러면 그걸 찾아. 몇 번이야? 그걸 찾으면 돼. 그게 몇 번일까요? 일단은 보기에서도 좀 직관적이지가 않네. 그치? 보기를 봤는데 직관적이지가 않아. 어느 부분 찾는 거냐면 이거 찾는 거거든요. 자, 여기 왼쪽 살짝 지울게요. 저기서 어디를 찾는 거냐면 전체가 있고 A 있고 자 B 있으니까 자 교집합 부분하고 요 바깥쪽 색칠된 요 부분 영역 있지. 여기 찾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부분을 갖다가 찾는 건데 답이? 네네 뭐가 이상한 거예요? 요 마지막 B였지. 이게 맞죠? 앞에서부터 다 풀어놓는 거. B가 맞지? 여기 B가 없어지면 여기 생기죠. 아씨. 다시 해볼게. 아 여기 앞에서부터 다 틀어지는 거거든요. 저거를 물어볼 리가 없지. 전체는 대칭차가 빠지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대칭차잖아. 이건 아까 봤잖아. 그래서 이 그림 아까 봤죠? 이 대칭차 부분이 전체 집합에서 빠지는 구조잖아요. 일단 보기에 없어 저거. 요거 찾으면 되죠? 맞아? 와 요건 쉽네.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이제 드모르간으로 묶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 전략은 뭐냐면 드모르간 묶어가지고 여집합 만들면 교집합에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붙일 수 있어. 그지? 전략이 거야. 그래서 앞에 거 A 교집합 B의 여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다 교집합 하는 거죠. 뭐를요? A 합집합 B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다시 자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게 차집합으로 바뀌어요. 그지? 결론이 뭘까요? 이거 훨씬 심플하네. A 합집합 B의 차집합 A교 B가 되는 거 같아요. 정답 이거 찾는 거. 항상 같은 거 어딥니까? 라고 따졌을 때 벤다이어야 벤다이어. 알겠지? 자 요거 뭐지? 이거 대칭차야 대칭. 확인해볼까요? A 있고 B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합집합에서 교집합, 차집합 제외하는 거죠. 그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외해. 그럼 합집합 영역에서 교집합 제외하면 남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대칭차집합이네요. 그죠? 맞아요. 대칭차집합이죠. 그러면 보기 중에서 대칭차집합을 지시하고 있는 번호를 갖다 골라봐라는 거죠. 몇 번이지? 이건 5번이죠. 보자마자 5번이 대칭차집합이지. 또 정답이 5번이랑 이제 같은 거다라는 거죠. 일단 정리 여기까지. 마지막 좀 꼬였는데 마지막 여기가 B 여집합이 아니라 B였어. 그래서 꼬였는데 결론은 대칭차집합을 지칭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숙제입니다 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나오죠. 문제 여러 곳에 이제 숨어 있어요. 시간 엄청 많이 나와. 이제 80 이렇게 하네 지금. 이제 81번 한 거야? 81번 했어? 이것도 안 했지. 81번 하겠습니다. 계획이 약간 좀 늦어지네요. 81번. 그 이제 조건이 이제 부등식으로 이루어져 있네, 그죠? 어디서 푼다? 수직선에서 푼다. 이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가 여기서 작다니까 얘는 우리 5일이죠 일단? 빼기 플러스 2가 왔습니다. 넘어갈게. 다음 조건. 그 다음에
자, B 같은 경우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5x 자 이제 플러스 6이거든요. 이렇게 3둘이고 빼기인 것 같아요. C는 어떻게 돼 있냐? 자 x제곱 마이너스 7x 자 플러스 자 C 자 5둘이에요. 5둘 여기는 이렇게 됐죠? 자 다음 원소 중 정수인 원소의 개수를 갖다 찾아갈 건데 A도 B 그 다음에 자 합집합 C 자 이거 찾는 겁니다. 수직선을 그냥 이제 그림 그려놓고 저 부분 갖다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제가 질문했는데 네. 초점을 잘못했어요. 이거요? 저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이왕 시작했으니까. 아 1, 5. 자 이거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 3이니까 대충 이제 수치적인 부분 맞추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 그다음에 3 얘가 B예요. C 보시면 5랑 2인데 5는 여기 있고 2는 어디지? 2는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C. ABC 관계 이런 관계거든요. 뭘 구하는 게 문제냐면 첫 번째 자 빨간색 부분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A 교 B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 있는 건 A 교 B니까 A랑 B가 겹치는 것만 보시면 되는데 네? 부동호가 이렇게 되네요. B가 여기죠. 됐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뭐야? A랑 B랑 겹치는 부분 여기밖에 없지 않나? 여기. 그러니까 A는 이렇게 가는 거고 마이너스 2가 어디요? 마이너스 BC 이거 맞지? 네? BC 이거 아니에요? B가 여기가 아니구나. 미안해. 다시 그려줄게. B가 제일 작죠. 2랑 3부터 먼저 따질게요. 여기 2고 여기 3이야.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얘가 지금 B죠. 이렇게. 얘가 현재 B, 흰색이 B고 그 다음에 어차피 A 교집합 B를 따질 거기 때문에 A를 먼저 고려하겠습니다. 그냥 A를 먼저 고려하시면 5랑 마이너스 1이에요. 2, 3, 4, 5 정도 잡고 여기 5 정도 잡고 마이너스 1 정도 잡을게. 1, 0, 마이너스 1 이 정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어차피 필요한 거는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것만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겹치는 거는 그냥 이제 여기 이렇게랑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 부분이 일단 겹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저기랑 C랑 합하는 거기 때문에 C는 뭐예요? 5랑 2죠. 5랑 2, 5이 맞아요? 5이? 5 여기 있고 2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2에서 메꿔지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5에서 메꿔지는 약간 이런 형태지, 그지? 그럼 이제 일단은 영역은 여기 다 포함돼요. 두 개를 합집합하는 거니까 여기를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앞쪽은 등호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등호가 채워지고 뒤쪽은 여전히 없고요. 그렇죠?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1 초과 x가 5 이하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범위가 일단 이렇게 잡히고 정답 내보면은 정답은 이제 뭘 골라야 되는 게 문제니? 여기 안에서 정수인원수 개수 찾아 몇 개입니까? 6개 걸리는 것 같아요. 0부터 5까지니까. 그치? 6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6. 다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86번. 자, 어느 회사에서 소비자 100명 갖다 대상으로 A, B 두 제품의 사용 여부를 조사를 했다. 자, 근데 A 제품 사용하는 사람 30수,
그냥 정보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수학은 일단 시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풀을 자꾸 쓰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39가 된다는 걸 눈에 확 일단 보여야 돼요. 일단 알겠죠? 일단 풀이가 좀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제품을 사용하는 건 52명이다라고 되어 있죠. 비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52명이다. 자, 그 상태에서 A 제품 또는 B 제품을 사용하는 거기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오케이? 또는은 합집합이야, 그치? 그래서 A 또는 자 B 사용하는 자 사람들 자 A 합집합 B 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건가요 지금? 이것의 최대 최소. 나는 이것의 최대를 알고 싶고 최소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공식 갖다가 보자마자 일단 내가 외운 기본 공식을 갖다가 일단 적는다.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자 A랑 자 B를 갖다가 더해서 교집합에 있는 원소 개수를 갖다 뺀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내가 이 상황은 이렇게 만들어줬죠. 상황은 당연히 얘네 두 개를 자 고정값으로 적어요. 얘네 두 개를 고정값으로 주고 뭘 갖다가 이제 조정을 하냐면 합집합 원소랑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비율을 갖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등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양이 좀 일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 합집합이 최대인 것은 관점을 교집합이 최소인 걸로 바꿔서 문제 푼다. 두 번째, 합집합이 최소인 것은 교집합이 최대인 것으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 그럼 각각의 상황은 뭔데? 중요한 건 교집합을 기준으로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뭔데? 그러면 이제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케이스가 뭐고 최대가 되는 케이스가 뭐냐? 이 각각을 따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겹치는 게 최소가 돼야 되니까 약간 서로소 느낌으로 최대한 안 겹치게끔 만든다는 게 포인트야. 항상 이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A랑 B는 자 어떤 관계여야 돼? 교집합이 최대라는 건 겹치는 원소가 최대한 많아졌다는 뜻이니까 느낌은 한쪽 집합이 한쪽 집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때 교집합이 가장 많이 생겨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고 구해볼게. 전체 집합이 필요할 것 같아. 전체 집합 몇 명?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일단 전체 집합은 자 100명이니까 얘가 현재 100입니다. 자 구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냐면 일단 이 상황을 만드는 거 가능해. 왜 가능하냐면 왜 가능하죠 이거? 왜냐면 얘가 39고요 얘가 52니까 두 개 이제 겹치는 거 교집합 원소가 없다라고 치면 얘네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91이잖아요 그죠? 91 맞아? 91이기 때문에 100명 안 넘어. 이해되지? 100명 안 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야 여기 안에 지금 여기 안에 얘네들로만 91명 채워져 있어. 그럼 나머지 100명 중에 9명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바깥쪽 9명이야. 그치? 그럼 끝났죠? 합집합의 원소 최대는 얘랑 얘 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최대값 얼마 나온다? 91 나온다. 자, 두 번째 최소 구할게요. 최소. 최소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고 A가 지금 원소가 더 작죠? 끝났어요. 교집합 원소 최소는 39. 여기가 틀렸어? 여기가 합집합이지. 합집합 최대 최소죠 지금? 자 우리가 해석은 여기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거야. 자 최소인 것이 교집합이 최소인 것이 겹치는 게 없을 때고요. 이때 최소값은 0이니까 여기가 91이 되는 게 맞고, 오케이? 정리 이렇게 하면 돼. 두 번째, 최대인 것은 겹치는 원소가 가장 많은 것이니까 교집합의 최대값이 39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39라는 거는 자 앞에 거 얘가 52개, 얘가 39개고 얘가 52개인데 교집합 원소를 32개로 최대로 잡아서 빼면 얘가 날아가니까요. 이렇게 52가 합집합의 최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최소값은 52가 되겠죠.
자, 정답 내시면 자, 최대값은 91이고 최소값은 5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시면 되고 항상 교집합을 중심으로 해석한 뒤 합집합으로 연결하면 된다. 그렇지?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287. 은행 예를 갖다가 이용하시는 사람하고 거의 30분 됐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 여기서 좀 끊어서 갈게요. 지금 30분 다 돼가지고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더 하면은 너는 짜증낼 거잖아. 맞아? 어떻게 짜증낼 건데? 너가 맞다며, 너가 짜증낼 거라며, 어떻게 낼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끊겠습니다. 87번에서 제가 끊을게요. 네, 여기까지 87번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딱 끊고, 지금 문제 왜 이렇게 못 풀었냐? 5개밖에 못 풀었네. 뭐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정규 1교시 써가지고 저거 다 해결하고요. 괜찮아. 그러면 이제 작전을 바꿔서 저거 다 풀고 나서 진도부터 나가면 되지. 괜찮죠? 진도부터 나가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이제 중앙 테스트 그렇게 하겠습니다. 쉴게요.